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의 박수원입니다. 오늘 8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기본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긴축 압력도 소폭 약화되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었었는데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는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상반기와 같은 강제적인 긴축 압력 약화되면 완만한 회복세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반기 시장을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하락의 나비 효과,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유가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가 이슈는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하반기 자산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달 자산시장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정책 선회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낙폭이 과도했던 데에 대한 자율 반등이 전개되는 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반등을 했는데요. 선진국 시장은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7.8%, 미국이 9.2%, 유럽이 4.8%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은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 기조와 침체 우려로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는 역전이 지속이 됐지만 금리 상승폭이 대폭 제한되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자산의 경우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리츠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CRB 원자재 지수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공급이 안정되고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와 정반대되는 현상을 7월 달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8월 달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생각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표 경기 침체 논란인데요. 약해질 긴축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정책 목표가 미국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상반기의 정책 목표였다면 하반기는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바이든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침체 책임론을 물을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만큼이나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화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노력은 다소 약화되고 오히려 통화정책 이외의 변수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두 가지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에너지 관련된 좀 정책 법안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좀 생산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좀 방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FOMC 금리 인상이 없을 확률도 일시적으로 3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와는 달라질 자산시장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용생각 두 번째 리테일 매력 채권 4종입니다. 저희는 유가가 하락을 하고 물가 압력이 둔화되면서 4분기에 크레딧이 강세 전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고점 찍을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레딧 채권을 선제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크레딧 채권의 약세가 여전하지만은 쿠폰 금리가 최근 4%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금리 채권을 만기 보유하거나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4분기부터 크레딧 강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3분기에는 이를 좀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3분기 중에 피크를 형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선제 투자 수요에 대해서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리테일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크레딧 채권은 4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은행권, 신종자본증권, 한전채, 담보채, 그리고 카드채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최근 한전채는 공사채 금리보다 0.3%포인트까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종 자본증권의 발행금리 추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등급의 회사채 대비 현재 KB금융, 농협지주, 그리고 국민은행, 신종 자본증권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기 보유의 전략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생각 3번째입니다. 자율 반등이 가능한 지점, 숏 커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은 채권, 특히 크레딧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숏 커버링 기대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신용융자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B2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점 대비 미국의 신용융자 잔고가 27% 급감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 공매도 금지는 아니긴 하지만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한국 공이 숏커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불거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최근 차입 공매도 비율이 높았고 오히려 EPS 변화율은 지금 상향이 된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숏 커버링 기대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8월 자산 배분 의견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달과 대체로 의견은 동일하고요. 선진국 주식만 의견이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7월 FOMC 이후 인플레 고점 통과 그리고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의견 가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지금 물가 레벨이 높다라는 우려 역시 있긴 하지만 반도체 육성 법안 통과에 따른 관련주 수혜 기대감 그리고 오히려 경기 방어 업종의 견조한 흐름 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한 단계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여타 의견은 전체적으로 지난달과 동일하지만 주식 역시 금리 인상 패닉 반응 정점, 채권 역시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추가 충격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의견입니다. 현금 자산은 비중 축소 의견인데요. 한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무위험 지표의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월에 이어서 자산 가격 전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